현재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계 기상청의 폭탄 발언으로 일본 내부에서 비상이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태풍 에어리가 일본 규슈를 강타해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지만 그런데 7월 27일 열대저기압에서 발달한 태풍이 오키나와를 향하고 있어 올해 강력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전세계 기상청들의 경고가 쏟아져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제5호 태풍 송다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갑자기 북상하던 태풍이 왼쪽으로 꺾어버리며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중국 상하이를 지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조차 태풍이 한국을 피하고 있다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연재해가 열도에 들이닥치면서 치명상을 입은 일본이 태풍 송다가 중국과 한반도로 향한다는 소식에 좋아했지만 전세계 기상청들이 태풍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며 주목한 가운데 7월 27일 새벽 2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태풍의 경로가 열도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태풍들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계속해서 반도가 아닌 열도로 방향을 틀자 태풍조차 한반도가 무서워서 비껴가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강타하고 있어 열도의 지반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태풍 송다가 빠른 속도로 북상해 7월 30일 새벽 열도를 관통한다면 일본 오키나와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들이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에 많은 피해를 입히자 한반도가 유일한 안전국이라며 말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가 열도를 강타한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도달하고야 말았습니다. 7월 27일 새벽 미국 기상경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갈 것이라 예측했지만 일본인들을 비웃기라도 한 듯 한반도로 향하던 태풍이 경로를 갑자기 90도로 꺾어버리고 일본 오키나와를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90도로 꺾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태풍은 워낙 변수가 많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반도가 얼마나 운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일본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은 소형 태풍으로 분류되던 3호 태풍 차바가 중국을 강타해 바다에선 선박이 침몰하고 마을엔 토네이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나타났고 중국이 치명상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시즈오카의 도로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달 강우량의 4배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는데 모레까지 계속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곳을 지나가던 전철이 폭우에 의해 침수되는 등 대형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갑자기 열도 근처에 재해 위험이 높은 선상강수대가 발생해 심각한 폭우가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얼마 안가 일부 지역에 시간당 130mm의 맹렬한 비가 반나절 동안 쏟아졌습니다. 이윽고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26일 5시 17분경 열도 대기의 상태가 불안정해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격렬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일대에서는 7월 관측사상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며 강이 범람하는 사태가 나타났고 또한 아이치현에서는 폭격 소리 같은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얼마 전 태풍 에어리에도 피해 없던 시즈오카가 물바다에 빠진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던 것입니다. 26일부터 시작된 폭우는 다음날까지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일본 아이치현의 도로에서 물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상청은 전날 오전 11시쯤 아이치현에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고 시민들은 폭우로 인해 벌어진 기이한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현에서는 선로에 물이 범람하여 지나가던 전철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긴급히 엔지니어들이 출동해 선로에 물을 빼내는 작업까지 맡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다시 운행을 개재했으며 전국적인 비로 인해 열도의 선로가 위험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자연재해 대비가 우수한 일본이 이처럼 큰 피해가 난 데 대해 미국 기상학자들은 얼마 전 강타한 태풍이 몰고 온 습한 공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많은 양의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가 마침 일본 상공에 머물고 있던 비구름대에 계속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7월 27일 새벽 전 세계 기상청들이 필리핀 동쪽 해상이 머물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세력이 발달해 중국 상하이를 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7월 29일이 최전성기인데 문제는 태풍이 가장 강력한 시기에 일본 오키나와를 닥친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던 것입니다. 미군 합동기상청은 현재 태풍 송다의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0m를 기록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며 태풍이 상하이를 지날 때는 강력한 태풍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에는 적지 않을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일 점심쯤 한국 기상청도 태풍의 경로가 나왔는데 오키나와를 지나 상하이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두 개의 열대 저기압이 인접한 곳에 위치할 경우 서로의 이동 경로나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후지와라 효과로 세력이 더욱 강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태풍 5호 송다는 크기는 작은 편에 속하고 있지만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기존의 태풍과 전혀 다른 특이한 패턴을 보이며 전 세계 기상학자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본 정부가 최대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한반도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장마전선과 비슷한 선상 강수대가 생기면서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로 빠르게 진로를 틀었다라며 한국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에 일본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을 위해 피난할 대피소가 최근 새로운 변이가 등장함에 따라 일본 신규 확진자가 이날 20만 명을 돌파하며 일부 대피소들이 의료병상으로 쓰여 수용할 자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 들이닥칠 태풍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보여주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태풍이 갑자기 우회하며 90도로 핸들을 꺾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와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분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태풍은 항상 변수가 있고 경로를 바꾸기 때문에 한반도 또한 태풍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태풍에 막대한 피해가 없도록 제주도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조차 한반도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기상학자들의 말에는 일부 과장이 섞여 있으니 이번 태풍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